안녕하십니까,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역세권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지가 상당히 좋은 다가구 주택인데요. 입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의 위치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광명역과 상당히 인접한 거리에 있는데요. 광명역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에 속해 있습니다. 안양과 광명의 경계는 이쯤으로 보여지고요. 안양에 위치한 친목마을이라는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혼합된 지역입니다. 저희가 보는 이 주택의 입지적인 단점은 빛가온 초등학교와 빛가온 중학교는 광명시에 위치해 있어서 배정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안양 시민이 광명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용할 수 없겠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이 석수초등학교와 안양중학교에 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지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자녀를 둔 가구들은 거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혼부부나 역세권이 필요한 분들 위주의 수요층이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목마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로드뷰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이 주택인데요. 이 옆으로는 동일한 형태의 주택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아마 같은 분이 건축을 하시고 분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이 반대편으로는 상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이 반대편인 저희가 오늘 검토하는 주택 인근으로는 전부 다 다가구 주택으로 배치된 모습입니다. KTX역까지 도보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뒤쪽에 있는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로드뷰를 봐도 알겠지만 상당히 조용한 마을로 보여집니다. 네, 마을은 이런 모습입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확인할 수 있고 카페 가입과 가입 인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검토하는 주택의 외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1, 2, 3층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외관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2015년도에 건축된 건축물로 외관은 아직 깔끔한 모습인데요.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건물의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측면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외관에는 대리석으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봐도 상당히 깔끔한 외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인근에 이렇게 동일하게 생긴 주택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맞은편에 이 두 개의 주택도 동일하게 보이죠. 네, 주택 인근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의 현관 출입구고요. 주차는 3대, 2대, 총 5대 정도가 가능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는 이렇게 녹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서 건물 뒤편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건물 뒤편의 외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건물의 뒤편도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1열로 3대가 가능하고요. 건물 앞쪽으로도 2대 정도가 더 가능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내부의 모습인데요.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편함도 가지런히 정렬이 되어 있고요. 건물의 내부도 비교적 깔끔했는데요. 건물의 내부는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층별로 2개 호실씩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 대장과 현황이 다른 건물입니다.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제가 잠시 후에 내부 구조를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내부가 대리석으로 마감된 데는 일부 타일이 깨져 있는 부분도 볼 수 있는데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깨진 타일은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3층의 모습이고요. 정면으로는 창고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74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930-2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물건의 종별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81.7평 정도 되고요. 건물의 면적도 토지의 면적과 유사한 81.67평입니다. 감정가는 17억 5천만 원에 감정평가가 되었는데요. 제가 잠시 후에 실거래와 비교를 해보겠지만 실거래보다는 조금 높게 감정평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20% 다운된 가격으로 14억 선으로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10월 15일이고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물건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빠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각물건 현황에 건물을 보면요, 1, 2,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층별로 각 2개 호실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가구 수는 총 3가구인데요. 아까 현황 조사서에서 봤듯이 현황은 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보면 1, 2, 3층 각 1개 호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층별 면적은 90제곱미터입니다. 현장 영상에서 봤듯이 승강기는 설치되어 있진 않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5년 5월 13일이고요. 이 위반 사항에 대한 변동 사항을 보면요, 2015년 8월 달에 처음으로 대수선에 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되었고요. 2015년 12월 31일 날 위반 건축물이 해제가 되었는데요. 이때 위반 건축물로 민원이 들어간 후에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2015년도에 원상복구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2023년 8월 30일 날 위반 사항이 다시 적발이 되었는데요. 이때도 무단 대수선입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지상 1층 주택 1가구를 주택 2가구로 무단 대수선을 한 게 다시 한 번 더 걸렸는데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무단 대수선을 원상복구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유추를 해보면 아마 원상복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입찰하실 분들은 이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임차인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내부 도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임차인은 전원 대항이 없습니다. 여기 한 분은 임차권 등기를 하고 퇴거를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3층에 방 3칸이라고 되어 있고 또 3층에 방이 2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301호, 302호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 3층 전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1층과 2층의 구조는 동일하고 3층은 조금 다릅니다. 좀 전에 임차인 현황에 방이 3칸과 2칸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도면을 보면 방이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으로는 방 쪼개기 한 부분이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가벽을 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방이 3개로 구성된 호실은 아마 이 호실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방을 3개로 구분해 놓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쪽 호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방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거실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방을 한 개 더 만든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방은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서에 보면 내부 사진이 있는데 내부 사진은 제가 보기에는 이 투룸의 내부로 예상이 되고요.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이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찍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 지금 TV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소파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진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렇게 방 3개가 이쪽, 방 2개가 이 옆에 이렇게 2개 호실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3층의 모습입니다. 3층은 1, 2층과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계단 부분만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3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방을 쪼개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이쪽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으로는 쪼개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쪽 호실은 이쪽에다가 문을 내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호실은 이렇게 방이 3개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호실은 이렇게 가벽을 쳐서 투룸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권리 분석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전부 다 봤고요. 건물 등기부등본도 근저당권자가 말소기준 권리로 이하 전부 다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이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임차권 등기자는 2023년 3월 5일 날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경매는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도 건축물대장과 동일하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권리상 하자는 없는 물건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위반 사항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물건의 실거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지에 보면 14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높은 금액인 것 같은데요. 인근의 실거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바로 옆집이 2022년도에 1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80평이고요. 연면적도 79평으로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과 유사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2024년 6월 달에 1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된 현황이 있는데요.
대지 면적은 82평이고요. 연면적도 81평으로 유사한 평형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네이버를 보고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광명역 인근에 위치한 친목마을이고요. 근처에 월세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월세가 2,160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위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27평 정도면 한 층을 전부 다 쓰는 그런 면적인데요. 한 층을 전부 다 쓰는 게 보증금 2천에 월세 16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을 방을 쪼갰기 때문에 투룸이나 쓰리룸 매물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친목마을에는 지금 투룸이나 쓰리룸이 월세가 나와 있는 게 없는데요.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광명역 밑에 이렇게 또 다가구주택과 상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시세를 참조를 해서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 월세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 원으로 투룸이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면적은 18평 정도 됩니다. 위치상으로 광명역과 상당히 인접해 있는 이 주택보다는 저희가 오늘 검토하는 물건이 지리적으로 조금 더 멀기 때문에 저 정도 월세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 예상으로는 투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월세는 총 540만 원인데요.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는 54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예상대로 이렇게 월세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요. 최저 입찰가인 14억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수익률은 4.8%입니다. 다가구주택치고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지리적인 장점은 있지만 수익률이 4%대는 다가구주택으로서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수익률입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23년 8월 달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평생 동안 매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저희가 받은 월세에서 1년에 한 번 납부되는 이행강제금은 빼줘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제가 검토해드린 주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명역과 상당히 인접해 있어 위치는 좋은 편에 속하는 물건입니다. 두 번째는 실거래 시세보다는 1회 유찰된 최저 입찰가가 확실히 저렴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단 수익률은 이행강제금을 빼지 않고도 4.8%대로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필수로 검토 후에 입찰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다가구주택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